검찰 여인영 방척사령관의 핸드폰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제 명단이 발견이 된 겁니다. 4월 3일 제주에서 제주에 어쩌면 국힘의원 한 사람도 안 나타나. 한덕수 혼자 갔어요. 탄핵이 됐기 때문에 징계 절차는 마무리가 된 거죠. 예. 근데 형사 절차는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윤석열 파면은 어떤 의미로 기록될까요?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에 참으로 많은 반란과 헌정 질서 유린의 비극이 있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물러선 적이 없었지요. 잠시 어둠에 갇힌 적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본 적이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막아냈고 죽음으로까지 이겨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다시는 저런 자가 나오지 않게 국가 대개조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0시 25분부터 계속 이어진 백운계 정치 1번지 2부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반가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죠? 안진걸 소장님 애쓰셨어요. 아닙니다. 온 국민 다 같이 쓰셨죠. 거리의 투사 안진걸 소장이 안 계셨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깜짝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가슴이 좀 뭉클하셨을 분일 것 같은데요. 최재형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제 뵙고 오늘 이렇게 좀 특별히 나와주시라고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많이 괜찮으셨냐. 왜냐하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댓글에 암이 걸렸네, 백혈병이네, 죽을 병이네 막 이렇게 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쭤봤더니 그거 다 정광훈이 만들어낸 얘기라도. 수술을 하기는 하셨는데 암도 아니고, 그렇죠? 네.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다시 힘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부터 시작이죠. 뭐. 그렇죠? 네. 예. 발빠른 또 국민들이 만든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이거를 좀 보고 분위기를 좀 띄워봅시다. 먼저 이번에 그 뭐 5대 3이니 6대 2니 막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관들이 항목별로 탄핵 사유별로 이렇게 판단한 표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전원 일치가 그냥 전원 일치가 아니고 모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다 동의한 겁니다. 어느 재판관 한 명도 할 것 없이. 아니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시간을 끌게 뭐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고. 저거 하나씩 다 따지고 네. 보충 의견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보충 의견 중간에 검찰 측의 저 문서를 어느 정도로 증명력을 할 거냐 그런 거 따지다가 오래 걸린 것 같고요. 시점에 대한 논의로 좀 더 오래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 역시 탄핵 소추 사유, 그러니까 5가지 주요 쟁점이라고 했던 거는 뭐 이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 간단한데, 근데 앞서 절차적인 문제, 물론 각하 주장이 배척됐습니다. 근데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탄핵 소추권 남용이다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만 탄핵 소추 발의의 횟수를 좀 제한할 필요는 있다라는 보충 의견이 한 명 있었고요. 정영식 재판관에.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이 됐던 증거법칙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상에 개정된 강화된 그 증거 능력을 헌재 탄핵 심판에도 적용해야 되느냐 관련해서 2명의 보충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시간이 생각보다 늘어진 게 탄핵 사유가 있냐 없냐, 이게 파면 사유냐 아니냐를 놓고는 이견을 제기할 수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불가능해. 이거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법률가로서는 아예 딴 얘기를 하는 게 불가능한 사안이었고, 다만 절차적인 거,
관련해서 약간의 지연은 거기서 생겼던 것 같다. 예. 역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형사재판에서 증거를 있던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증거 법정주의를 채택한 다음에 이게 사실 박근혜 탄핵 이후에 형법이 예. 개정이 된 거죠. 그렇죠. 형사법이. 네. 그렇기 형사법이 때문에 그 이후에 개정된 저도 거죠. 이거를 절차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심각하게 각하를 하기 위해서 제기한 게 아니라 순전히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도 얘기를 해서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일종의 알리바이 내지는 사보타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흥을 돋구기 위해서 재밌는 또 사진 두 장 하나 사진 또 보여드릴게요. 있어요? 이건 패러디 사진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근데 윤석열은 윤석열 같은데 우리 옆에 여자- 누구야? 그거를- 누구야? AI가 만든 거겠죠? 그런 것 같네요. 김건희 글쎄. 재연에 좀 실패했네요. 김건희 재현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여자를 안고 울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딸 여자. 혹시 변호사 중에 한 명인가요? 누구지? 잘 모르겠네. 약간 맞아요. 얼굴은 맞아요. 얼굴은 캐릭터. 또 이것도 있어요. 예. 이거는 재현한 것 같아요. 재현한 거, 그 재현한 거. 아니, 이건 이제 뭐 합성해가지고 저기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오른쪽은 너무 안 아니 제가 어울린다. 방금 그 제작진에게 전해드린 사진이 있는데, 아 그거 국민의힘. 예, 그거 참 이게 지금 재밌더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이것도 아는 분이 합성인지 저한테 아닌지 몰라요. 네. 아는 분이 저한테 보내주셔갖고 아직 진위 확인은 안 됐는데 네. 이게 지금 11시 30분에 저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 나자마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시장을 바꿨다? 아니 필승 보세요. D-60일. 대선 체제로 들어갔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군요, 이 태세 사람들. 전환은 빨라. 근데 저건 좀 확인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아까도 누가 보내준 사진인데 아까도 누가 그 정계선 재판관이 오늘 아침에 활짝 웃으면서 현재 들어가는 사진을 박영식 앵커가 전해가지고 봤는데 그것도 합성이더라고요. 이것도 합성일 것 같아. 그 사진은 저한테도 국회 쪽에서 정보 보니까 사실 가능성이 한번 높은 것 같네요. 확인해봐요. 예, 확인해봐야죠. 방금 전에 그 사진 보면서 목사님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로. 마지막 날. 제일 마지막 날. 자, 우리 목사님을 어제 우연히 만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목사님 드시면서 가볍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오늘 그 주문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두 분 이제 의원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또 다른 시각이 뭐냐면 그 조사 접두어 뭐 이런 그 언급에서 그러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한두 마디 들어갈 때마다 또 완전히 뭐가 또 내용이 바뀌는 게 있나 철렁철렁 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좀 조마조마했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적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퇴치시키고 승리한 우리 국민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고 정말 분노 속에서도 냉정을 잃지 않고 거의 투쟁에 가까운 이 방송을 주도해 주신 우리 백운기 앵커님과 정어리 TV 그리고 뭐 매불쇼나 뭐 김어준 뉴스공장 뭐 많은 이런 대한 언론들도 그리고 우리 안진걸 TV 서울의 소리 뭐 감사합니다. 모든 대한 언론들도 경의를 표하고요. 정말 이 승리의 날로 인하여 이제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국가가 대개혁이 되고 통일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터닝 포인트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월 4일 11시 22분으로 윤석열이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지만 사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자가 비상계엄 발동했을 때 국회로 가면서 했던 방송을 많은 국민들이 봤잖아요. 그때 했던 표현 중에 국민 여러분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지 스스로 명을 단축했지만 사실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한 이후부터 우리가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최정 목사님이 그 영상을 공개를 했을 때 디올백 받고 마치 지가 대통령 된 것처럼
깝죽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미 국민들은 그 순간부터 윤석열 부부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촉발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지난 2월 20일자 한겨레 단독 보도를 보고 저도 놀랐는데 거기 뭔 기사 내용이 나갔는가 하면 조태용 국정원장이 검찰 특수본부에 출두해가지고 조사받은 내용이 기사화됐는데 거기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뭐라고 발언을 했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부친과의 인연을 악용해서 덫을 놓고 나쁜 사람이다. 이 모든 사태가 그 사람 때문에 시작이 된 거다라는 그 조사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국정원장이 한 얘기고 윤석열이 한 얘기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제가 제거자 명단이나 이런 체포 명단에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간 게 아니라 제 이름이 들어간 게 드러나면 이제 윤석열의 사감이나 김건희의 사감이 김건희가 개입됐다고 하는 계엄령에 이런 게 드러나니까 다 지워버렸는데 하필이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인영 방척사령관의 핸드폰 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제 명단이 이석기 의원하고 제 명단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14명 플러스 2명에 이렇게 들어가서 저도 놀랬고 지금 2년 1개월째 제가 미국을 못 가고 있는데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계속 지금 출국 금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 1월 달에 올 4월까지 한꺼번에 출국 정지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제 보니까 이제 저도 체포자 명단에 넣어서 연평도, 백령도, 영연백 그거를 구상해서 저를 출국을 금지시킨 거로 받아들이고 정말 끔찍하죠.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헌재가 지연을 하는 이 상황에서 연설이나 방송을 나갈 때마다 뭐라고 호소했는가 하면 여러분 종이관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영연백 속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저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투쟁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어제도 제가 호소를 했고요. 어제도 제가 안국동에 집회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요. 그냥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이따가 막 조용한 데서 아마 막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가족들도 보고 싶고. 최재형 목사님이 그 영상을 공개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하고 놀라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더 놀란 거죠. 압수수색을 몇 번 당하셨죠? 네, 뭐 숫자는 많지 않은데. 그다음에 조사는? 예, 제가 조사는 너무 많이 받았고요. 뭐 지난주도 조사 받았어요. TV조선이 저를 고발한 거. 제가 하도 저를 미행하고 스토킹을 해가지고 TV조선 카메라맨 찍지 말아라, 인터뷰 하지 말아라, 원치 않는다. 조사받고 파김치가 돼서 나온 사람을 계속 강제로 찍길래 경찰을 불러서 디스켓을 뺏었는데 그것을 특수강도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조사받고 또 지난 총선 때 전국을 다니면서 시국 강연한 거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얽어가지고 지난번에 병합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세요. 김영남 의원님. 검찰이 더 국민들의 마음을 막 분노로 끌어들인 거죠.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랬는데도 준 사람은 불러서 그렇게 협박하고 조사하고 수모를 주고 그러면서도 받은 사람은 그냥 두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점점 더 이 정권하고 멀어지게 만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많은 국가기관 특히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국민의 신뢰나 기대가 많이 부서졌는데 뭐 최근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큰 돈을 투자한 것도 그렇고 뭐 이래저래 경제 관료들도 다 권이고 뭐고 없어졌어요. 근데 기관으로 보면 제일 망가진 기관이 검찰이죠.
왜냐하면 지금 명품백 사건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무혐의,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거, 뭐 이거는 법률에도 그럴 수가 없는 거고 당연히 상식에도 맞지 않는 그 결정들을 연이어서 하면서 검찰이란 기관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이제는 오늘 오전 11시 22분부로 파면이 됐단 말이에요. 그전 같으면 검찰이 이른바 태세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데, 파면이 됐는데 윤석열은. 근데 문제는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서울중앙검사장들처럼 그 검찰의 핵심 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게 한 몸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 이제 파면된 윤석열하고. 그래서 얼마나 빨리 태세 전환을 할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번복하고 제대로 된 수사와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검찰총장이 태도가 매우 이상하기 때문에 예. 쉬워 보이진 않아요. 안국역에서 경복궁 방면으로 12시부터 승리의 행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장 화면을 보내주셨는데 현장 화면 한번 보시죠. 전차로 행진 진행합니다. 우리 이 신나는 마음을 또 구호로 내뱉어 보겠습니다. 18번 위플래시 주십시오. 승리 승리 우리가 승리. 승리 승리 우리가 승리. 승리 승리 국민이 승리. 승리 승리 국민이 승리. 승리 승리 민주가 승리. 승리 승리 민주가 승리. 승리 승리 우리가 승리. 승리 승리 우리가 승리.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역사다. 우리가 역사다. 역사가 청산한다. 해체 국민들 해체. 안인걸 소장님도 지금 방송만 아니었으면 제 현장에 계실 텐데. 그럼요. 예. 어젯밤에도 몇 시간 있다가 그런데 왔는데. 다행인 게 아까 그 현장 상황을 제이컴퍼니한테서 들었는데 예. 그 저쪽 외국 좀비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충돌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안 보였대요. 한남동으로 나갔다. 그러니까요. 네. 한남동 쪽으로 많이 갔고 걔들도 다 안 그래 이번에 틀렸다. 이제 저쪽으로 예, 가자. 마지막에는 파면설이 확 퍼지면서 그 기력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특히 사이 제보가 올 때 막 소년보 전환길 이런 극우 세력들 앞서서 전국 다녔잖아요. 근데 참패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대세가 기우는 거 안 같고, 그다음에 2010년에 안타깝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던 분들이 현장에서 몇 분 숨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현재 2번 앞에 이렇게 순회를 해봤는데 그 진공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대치하는 분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경찰도 조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을 반대했던 분들 중에 또 일부가 격앙돼 가지고 막 경찰을 지금 아까도 막 경찰을 좀 공격해갖고 연행되고 그랬던데 그쯤에서 오늘은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다치고 이런 건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는 전혀 바라질 않잖아요.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되거든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이렇게 늦어진 거에 대해 우리가 3월 달까지도 3월 마지막 날까지도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이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좀 힘을 빼게 한 효과도 좀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일부 그 생각을 좀 했을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좋았던 게 4월 1일, 2일, 3일 이 연쇄적인 것들이 굉장히 우리들 4월 1일 날 이제 그 판결 공고가 났잖아요. 선고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같이 그날 이미 축제의 모드였습니다. 이미 그때는 다 기뻤죠. 네. 그 다음에 4월 2일 날 재보궐 선고했습니다. 예. 6대3으로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전조구나. 4월 3일 제주에서
야, 제주에 어쩌면 국힘의원 한 사람도 안 나타나잖아. 그랬어요? 한덕수 혼자 갔어요. 국힘의원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윤석열 당선자 시절에 예. 유일하게 한 번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4.3에 대해서 이럴 수가 있나? 왜냐하면 그거는 뭐냐면 기가 꺾인 겁니다. 이제 대선에 뭘 하겠다는 이런 생각조차 못하는, 그러니까 이게 기가 쭉 빠진다고 하는 게 지금 뭐 일부에서 아무리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도 그게 전체적으로 기운이 보였기 때문에 오늘 4월 4일은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웃긴 게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왜 가끔 가다 한 번씩 불안해지잖아요. 예. 근데 오늘 제가 새벽 라이브 하지 않았습니까? 예. 파면까지 오늘 18번째로 했는데 그걸 딱 여는데 제 구독자 수가 14만 4,444야. 오. 그래도 근데 사람이 얼마나 웃기냐면 그걸 딱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푹 놓이는 거야. 아. 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14만 4천. 444 이렇게 딱 나오니까 그래 맞아 너무 웃깁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너무나 이게 숙제가 많은데 하나하나 좀 네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용남 의원님,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일단 오늘 탄핵이 됐기 때문에 징계 절차는 마무리가 된 거죠. 예. 근데 형사 절차는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져 갖고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형사 절차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란수계로 기소된 그 형사 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안으로 보거나 뭐 아무리 이래저래 검토를 해봐도 이거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불구속 상태로 진행을 하면 일단 재판 진행이 원활하게 되질 않아요. 불구속 상태에서 집에 있으면서 재판받으러 오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출석을 늦추거나 안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재판 과정에서도 거기서 뭐 여전히 윤석열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하고 어떠한 같이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제일 시급한 거는 신속한 재구속입니다. 이제 오늘 오전 11시 22분부로 우리 헌법상에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불소추 특권은 없어졌어요. 예. 이제 일반 시민하고 똑같습니다. 내란과 외환죄 이외에 어떠한 죄라도 기소가 될 수가 있고 체포 구속에 어떠한 장애가 없어졌어요. 이제 어떤 경호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빨리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아크로비스타로. 그래서 근데요. 예. 조금만 서두르면 굳이 아크로비스타까지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2번 이상할 필요가 뭐 없죠. 고생할 필요 뭐 있어요. 네. 짐정야국. 네. 하루 지금 나온다고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인데 그 안에 이미 다 했을 거고 바로 구속영장 때려가지고 거기 안 들렀다 가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2번 이사하기 번거로우니까. 예. 그런 편의는 좀 우리가 봐줘야죠. 그거 얼마든지 봐줄 예.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제일 시급해 보여요. 김용남 의원님 보내준 사진이 맞나 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헌재 선고 났을 때 위대한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었다.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선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선거 승리 위에 뭉쳐야. 일성이 일성이 대선 얘기였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심한 게 뭐냐면은 권성동 저기 이럴 하는 때 게 사과를 먼저 국민 앞에. 아니 사과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게 이재명에게 나라 못 맡긴대. 아니 도울지 않았습니까? 태세 전환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어? 파면 선거 나자마자 대선 모드로 완전히 바꿔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기각각하 얘기했던 게 다 그냥 뭐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한 거예요. 본인도 알죠. 예. 안 된다는 거. 근데 저는 이거 한 가지는 좀 이제 최재형 목사님이 그 재구속 윤석열 재구속에 뭐 민주당이나 다 힘을 합쳐야 된다 그러는데 일단은 민주당은 조금 거기서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는 지금요 각 분야에서 태세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잠깐 보십시오. 요 2, 3일 줄 겁니다. 검찰총장은 어떻게 할 건지, 헌재는 한덕수는 어떻게 할 건지, 국힘은 어떻게 할 건지, 요 시간, 그 다음에 특히 윤석열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대통령실은 봉안기를 내렸으나
윤석열은 지금 한마디 없거든요. 언제 퇴거하는지 한마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를 기회를 잠깐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한석호면 저기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사실 필요한 거는 사실은 그 이후를 이번에는 역풍 걱정 안 하고 민주당에서는 모든 거 할 각오가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요 잠깐의 시간을 주는 거에서 오판하지 않기를 저는 정말 바랍니다. 예. 정말 그렇지 않으면 한덕수 정신 차려. 검찰 정신 차려.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하면 저 악한 세력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꼭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하면 저 악한 세력 반드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꼭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